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.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알죠.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인이 사건을 다룬 음.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화살표에 찍은 부위들이 전부 다 골절이거든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이 있어요. 나아가는 상처, 막 생긴 상처, 옛날에 있었던 상처. 이 정도 사진이면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. 와, 진짜 이런 아동학대로 생기는 골절은 양상이 되게 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요. 전형적이다라고 하면 사진 딱 보면 아이가 아동학대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소견들. 여기 나온 그 정인이 진료했던 의사분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사진이라고 했잖아요. 그냥 교과서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. 그 아동학대 때는. 아동학대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전형적인 소견은 힐링 스테이지가 다른 다발성 골절. 그게 뭐냐면 여기 갈비뼈가 이제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는데 여기 부러진 거하고 여기 부러진 거하고 다 달라요.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이 나아가는 과정이 있죠. 처음 부러졌을 땐 딱 부러진 골절선이 보일 테고 조금 지나면 이제 부드러운 뼈진이 나왔다가 그 부드러운 뼈진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돼서 이제 뼈가 다 연결이 되고 나서 뼈진이 많이 나오면 주변에 이제 불룩하게 형성이 될 테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또 리모델링 과정, 뼈의 형태가 원래 모양대로 되도록 하는 이런 쭉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한 번 당하지를 않죠. 학대 아이들 사진을 찍어보면 다발성 골절, 여기에서는 다 나아가고 있고 여기는 방금 생긴 골절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면 몇 개월,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. 정인이 이 갈비뼈 사진만 봐도 이거는 아동학대라는 걸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이에요. 그래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있을 때 소아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나갔었거든요. 그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갈비뼈가 지금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이렇게 부러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갈비뼈가 거의 다 나가고 여기는 부러지고 조금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힐링 스테이지가 다른 이런 사진 보면 이거는 그냥 아동학대라고 진단하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한 2주에서 한 달쯤 된 거고 이거는 좀 더 2달에서 3-4달쯤 된 골절이에요. 지금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, 그죠? 그래서 골절선이 예전에 제가 그 영상 중에 골절의 형태를 보면 어떤 힘을 받아서 부러진 건지 알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거든. 뼈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횡으로 이렇게 부러졌느냐, 아니면 여기 조각이 났느냐, 아니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스파이럴 프랙처라고 하는데 나선형으로 부러졌느냐 이런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받은 힘이 다 달라요. 이제 아동학대 가장 많은 경우에는 아이를 막 잡아당기고 흔들고 비틀고 막 이런 거거든. 골절이 나선형으로 잘 생겨요. 나선형은 뭐냐면 이게 돌리는 힘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계단 내려가다가 다리가 삐끗하면서 픽 돌면서 부러지면 이런 나선형 골절이 생기거든요. 여기 사진 보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대퇴골이 나선형 골절이 있거든. 이런 것들도 의심을 할 수 있다. 이런 걷기 전에 아이한테서 특히 그게 나선형으로 생겼다. 더 의심을 하는 거지. 비틀었다라는 겁니다. 여기 지금 그 정인이 사진 보면 이렇게 뼈 부러져 가지고 이 그 위에 이렇게 보조기 같이 하고 있는 여기 팔, 손가락, 어깨, 그다음에 얼굴, 눈 주변 이런 데 들어있는 멍 색깔들이 다 다르거든요.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학대 소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아동학대가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멍이라고 생각해요. 멍이 들면 멍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죠. 그것도 똑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.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는데 그 멍 색깔이 어떤 거는 방금 막 든 멍 같고 어떤 거는 멍이 든 지 오래돼서 거의 없어지는 상태고 멍이 이렇게 쭉 들어서 없어지는 단계들이 한꺼번에 보인다. 그러면 그 멍이 왜 드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. 얘는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멍이 든다라는 거거든. 힘없이 선생님 품에 안긴 아이 정인입니다. 배가 볼록해 보입니다. 공기가 장 안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장 바깥으로 새어나온 공기예요. 지금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새는 거죠. 공기가 새어나가고 이러면 정말 뭐
통증 중에서는 뭐 최고의 통증입니다. 성인도 참기 힘들다는 고통. 그렇다면 울고 고칠 만도 한데 오히려 무덤덤한 정인이 제가 이쪽 분야 전공은 아니지만 배에는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, 그죠? 장 속에는 음식물도 있고 음식물이 지난 통로니까 균도 있고 막 그랬는데 장 바깥쪽 그건 무균 상태예요. 거기는 균은 없거든. 근데 지금 거기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되고 저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 통증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에요. 장 꼬이고 아파봤죠. 그런 통증이 그냥 콩알탄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핵폭탄 수준이에요. 강도가 그 정도 차이. 근데 그 정도 상태인데 아이가 저러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,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반응들이 왔을 테니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감정을 표현 안 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. 정신과 의사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생각은 그래요. 원래 관심 있어 하셨잖아요. 정신과? 아, 예, 정신과 무감각증인가요? APST에서 무감정?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제 전공이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좀 과장되잖아요, 뭔가 표현이. 안 아픈데 엄살도 부리고, 근데 엄살 부려야 될 나이에 오히려 이제 정서적으로 다 포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다. 정인이가 구조될 수 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. 그런데 경찰분이 뼈가 부러지거나 뭐 우리가 찢어져서 그러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사진을 보기 뭐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왔겠죠. 근데 너무 부러지거나 찢어져야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.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많잖아요. 저는 그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. 제가 97년에 인턴을 했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. 아버지는 술을 안 먹었는데 어쨌든 아이는 어떤 상태였냐면 발바닥이 세로로 쭉 찢어져가지고 발바닥이 이렇게 쭉 거의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, 근육하고 다 보이는 상태.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아내분한테 TV를 던졌는데 TV가 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이 발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, 엑스레이도 그냥 발만 찍으면 안 돼요. 이런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스켈레탈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찍어봐야 돼요. 아동 학대가 맞으면 예전에 다쳤던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. 소리를 지르는 거지. 꼬매라고. 그냥 꼬매래. 너무 폭력적이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응급실 가면은 좀 보호가 좀 되잖아요, 의료진이. 그때는 진짜 보호가 안 됐어요. 저는 인턴이었고 응급의학과 3년차 선생님 중에 여자분이 그날 밤에 당직을 서고 있었거든요. 거의 진짜 맞는 줄 알았어요, 우리는. 그리고 아마도 경찰이 와서 아무것도 못했지 싶은. 지금도 이랬는데 그때 오죽했겠어요. 의사 입장에서 골절을 보고 이게 아동학대가 아닐까 의심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통계가 있어요.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 중에 한 15%는 사망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.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, 우리나라. 아동학대라는 게 꼭 뼈가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고 무관심도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도 꼭 뼈가 부러져야 신체적인 폭력은 아니잖아요. 그런 멍의 형태들이 아동학대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형태의 멍이다. 그러면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그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지 저를 저렇게 해서 묵혀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냐.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런 아동학대, 가정폭력, 데이트폭력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에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고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시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사회 분위기가 또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